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2월의 차가운 공기가 빈소 밖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안은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드문드문 들어왔다 나갔고 국화꽃 향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영정 속 남자는 70대 중반의 나이답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는 두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5, 검은 상복 안에 각진 어깨가 드러났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여동생 은지는 42, 붉게 부은 눈으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가장 영정 가까운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 중반의 김순애 여사.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절을 하면 고개를 숙여받았고 많이 힘드시죠 하고 위로하면 괜찮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림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몇 번이나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사촌 언니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지만 순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울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참 의연하시네요. 역시 오래 간병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나 봐요. 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이틀째 오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오전에 몰려왔던 직장 동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가까운 친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은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깔끔한 차림.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빈소 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분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상주석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서 막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을 멈췄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민수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와 어쩌면 예상했다는 듯한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자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첫 번째 딸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증거라도 있습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도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자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지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작은 상담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죠. 민수와 은지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순애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엄마가 잠시 얘기할게, 잠깐만. 어머니, 민수가 불렀습니다. 괜찮아.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두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는 여자를 이끌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여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명숙입니다. 나이는 52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당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왜 찾지 않았냐고요? 순애는 짧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찾지 못하게 한 거죠. 당신 아버지가. 명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25에 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미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죠. 23에 당신 어머니를 만났고 같이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솔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그 아이 어머니와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보내주는 것뿐이다라고.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요? 이 집을 지키는 대신 그 아이는 집 밖에 두기로.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매달 당신한테 돈을 보냈고 당신은 그 돈으로 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합의였단 말입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합의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제 의견은요? 당신은 어렸으니까요. 순애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왜 저를 데려가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왜 명절에도 안 오시는지, 왜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바쁜 사람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제가 존재한다는 걸.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군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밖에 두고 이 가족을 지킬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와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와. 어머니, 그 사람 말이 맞아. 너희 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 민수와 은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순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상담실 문이 닫힌 뒤 민수와 은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가 모르는 딸이 있었다니. 그것보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다는 게 더 충격이야.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게 평생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명숙이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명숙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뭐하고 사셨습니까?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가족은요? 혼자 삽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결혼은 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문제였죠. 저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으니까요.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다만 선택을 한 거죠. 당신들 쪽을. 민수가 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처럼?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당신을 밖에 둔 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살아남으려고 한 거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근처 작은 식당.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한테 알 권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는 걸, 우리한테 또 다른 핏줄이 있었다는 걸. 누나라고 해. 순애가 짧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가 더 위니까.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왜 평생 숨기고 사신 거예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를 지키는 게 먼저였으니까. 지켜요?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릴 지켰다고요? 거짓말 속에 가둬놓고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한테 언니, 누나가 있다는 걸. 그런데 우리한테는 선택권조차 안 주셨잖아요. 선택권? 순애가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초등학생일 때 물어봤어야 했니? 너희 아버지한테 딸이 하나 더 있는데 데려올까? 하고. 그럼 성인이 됐을 때라도. 성인이 됐을 땐 이미 늦었어. 순애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야. 그리고 이 가족은 무너졌을 거고. 민수가 냉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침묵을 선택하신 거군요. 그래.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어. 평온을 선택했어. 너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평온이 진짜였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온이 진짜였어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한 거였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킨 것은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평온이라는 이름의 침묵이었을까? 사흘째 아침, 발인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침묵 속에서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 말이지? 그래. 은지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명숙 씨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명숙은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도 호적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법적으로 처리할 거냐는 거지. 민수는 탁자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명숙 씨가 아버지 딸이 맞다면 법적으로 상속 지분이 있대. 인지 청구도 가능하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해야지.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기록에 남길 것인가, 지울 것인가. 기록에 남긴다는 게 아버지 호적에 명숙 씨를 올리는 거야. 정식으로 딸로 인정하는 거지.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유산도? 당연히 나눠야지. 법적으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가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네. 이번 선택은 너희 몫이야.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평생 선택했으니까. 이젠 너희가 선택해라. 민수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의 한 카페. 민수와 은지 그리고 명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은지가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드리고 싶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산의 3분의 1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몫이죠. 명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뒤 봄이 왔습니다. 순애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와 은지가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어.
순애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명숙 언니가 안부 전하래요. 그래. 저희 가끔 연락해요. 언니가 우리 애들도 보고 싶대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없으세요? 뭘? 그때 선택. 명숙 씨를 밖에 둔 거요.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매일 하지. 은지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킨 건 우리였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형태였습니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뭘?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요. 순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구나.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오가는 식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이름은 호적에 오르지 않았고 아버지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두 남매는 더 이상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압니다.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어떤 어머니는 모른 채로 아이를 지키고 어떤 어머니는 알고서 아이를 지킵니다. 김순애는 알고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가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년 뒤 명숙은 가끔 민수와 은지를 만났습니다. 명절에 함께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생일에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숙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문을 열고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도 미우세요? 순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대신 순애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당신은 아버지만 그리워하면 됐으니까요. 나는 가족 전체를 지켜야 했으니까.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순애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어머니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잘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